비트코인 암호화폐 올 연말, 즉 4분기를 폭발적 성장을 전망한다. 바로 리얼비전 CEO 라울 파리의 한 얘기인데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순간은 자주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외의 소식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리얼비전 CEO 암호화폐 올 연말 폭발적 성장을 전망한다. 그래서 데일리 호들에 나왔는데 이따 데일리 호들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울 파리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 라울 파리 유명한 이유가 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서 또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다들 주목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는 9월에서 12월 사이다. 올해 4분기에 모든 시장에 버스가 올 것이다. 버스에 치이지 않도록 또 올바른 버스를 타도록 주의해야 한다. 내 생각에 암호화폐는 버스가 아닌 우주 로켓선이다. 4분기는 특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와 기하급수적 강세장 한가운데 공급과 수요가 없는 완벽한 설정 가운데 서 있다. 우리 인생의 이러한 순간은 자주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당히 세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데일리 호들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이런 기사 제목은 역시나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한글 번역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동안 거시적 환경의 변화가 성장주와 기술 기반 자산의 가격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장 둔화, 즉 거시 내러티브의 변화입니다. 거시 시장에서도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둔화, 즉 거시 내러티브의 변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생각에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데일리 호들의 원문입니다. 채권 수익률 약세,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 시장 약세,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의 영역이 있으며 그것이 성장주에 불을 붙입니다. 성장주입니다. 즉 코인은 성장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 기하급수적 시대는 다시 논제를 제시하고 사람들이 시장에 집중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크립토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1, 2분기에 경험했다시피 사람들이 확 집중할 때 그때 막 확 타오릅니다. 크립토 시장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시 투자처 어디가 오라 할 때 초점이 한 군데 모이는 순간 성장한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 가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죠. 성장한다. 1년 중 일반적으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상품에서 기술로 이동한다. 즉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 기술주로 이목을 끄는 것은 4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와 기하급수적 강세장 한가운데 공급과 수요가 없는 완벽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것을 자주 얻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갑자기 4분기야? 근데 지금 채권 수익률 하락? 이런 채권 수익률 약세를 얘기하고 있네.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다면은 오히려 채권 매입을 줄인다면은 다시 채권의 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 시행 시기에 이 문제를 더 놓고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죠. 전문가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의 측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의견 중에서 딱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가 채무 한도 때문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늦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블룸버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내부 메모 인용을 보도해서 블룸버그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구겐하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테이퍼링을 11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가 확 늘어나면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 테이퍼링을 12월로 연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지금 모두 다 11월에 생각하고 있지만 구겐하임에서는 아니다. 12월일 것이다. 12월일 것이다. 자, 조기에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국채 매수세가 줄어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테이퍼링은 빨리 해버려도 문제라는 거예요. 국채 매수세가 줄고 국채 금리가 급등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냐면 밑에 건 이따 읽어보고요. 잠깐 이거 좀 읽어볼게요. 지난해 8월에 어떤 발표했냐면은 물가 인상을 용인하는 정책 프레임을 펼쳤잖아요. 지난해 8월에 물가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5년물 국채와 30년물 국채의 수익률 격차는 더 줄었고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채의 수익률 격차를 지금 줄여놓은 건데 갑자기 하나가 막 폭등해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12월로 미루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9월 21일부터 20일 시작하는 FOMC에서는 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낮다. 즉
그래서 이걸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후퇴시킬 것을, 부정적인 것을 부정한다니까 긍정이죠. 그래서 지금 FOMC 미팅 올해 남은 게 9월, 11월, 12월인데 9월 21일에서 22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테이퍼링 실시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확률이 낮다. 11월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률 낮다. 그래서 12월에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때까지는 크립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긴축 테이퍼링에 대한 위기감이 논의가 돼서 시장이 위축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때는 좀 방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꾸 이게 뒤로 미뤄진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자꾸 테이퍼링 시기가 조금은 뒤로 미뤄지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을 믿으십니까? 이 4년 사이클이 그냥 4년을 그냥 임의로 해놓은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알고리즘, 채굴 알고리즘이잖아요. 보상 알고리즘. 이것이 하다 보니 이제 4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을 설정해 둔 것이 아니라 블록 생성할 때 일정 블록 개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상량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걸 우리 반감이라고 하는데 4년이 기준이 아니라 블록 개수가 기준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다 보니 4년이 되는데, 자 여러분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4년마다 수익률이 그 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동안의 연간 수익을 보시면 올해 지금 아직 비트코인의 수익이 그동안의 4년 주기의 수익률을 봤을 때 아직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수익률이 더 좋아야지 이 4년 사이클이 맞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의견이고요. 그래서 10만 불까지 가지 않겠나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현재 있는 비트코인, 이것이 지금 역대 최저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거를 좀 보시면요, 더 내려와 있어요. 가격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더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텀, 즉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하고. 지금 보라선을 보시면은 다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롱텀 홀드의 움직임은 이렇다. 그러니까 오히려 팔지를 않았다. 이미 팔려면 진작에 이때 팔았다. 올해 상반기 때 다 팔았었다. 이건 너무나 여러분 자주 보셨던 거예요. 트위터에 가도 되게 많은 그림인데, 지금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 알트는 왜 안 올라왔는데, 비트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죠. 비트가 올라줘야지 알트들이 오르겠죠. 요즘에는 이런 규칙 순서가 좀 약간 뒤바뀌어서 막 뒤죽박죽이긴 한데, 어쨌든 비트가 올라야지 알트가 오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많이 보시는데 2017년 말 2018년 초부터 추세 쭉 그었던 거 보시면 지금 얘를 디디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야지 메이저 큰 알트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한 건데 가져와 본 건데요. 얼마 전 라이트코인 발표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니라고 철회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이 같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런 윗꼬리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이 윗꼬리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회복은 했다. 이 비트코인 피보나치 돌려온 거 누가 이제 보여놓은 건데, 2013년, 17년, 21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이제 4년 주기로 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탑 사이클의 탑을 찍었을 때 피보나치 보면 2.272, 2.272이지 않겠냐 이번에도. 그래서 그걸 돌려보면은 뭐 11월에서 12월이지 않겠냐. 그래서 2.272, 뭐 날짜는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연말이 아닐 수도 있고 뭐 내년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돌려놓으면은 가격이 대충 이때쯤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 20만 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과거의 17년 불장 때는 7월 이때쯤 보고 있고, 13년 때도 7월 이때쯤 보고 있는데, 이게 똑같이 연출이 된다면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거 와이코프 패턴인데, 페이스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한 10월
9월 말에서 10월까지 기다리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가 지금 뭐 여러 개 다 봤는데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이코 패턴대로 간다면요. 그래서 그렇고 이건 이제 비트코인 해시리본이잖아요. 보시면은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최근에 떴었죠. 그리고 시그널 뜨고 나서 가격을 올려줬습니다. 근데 이거 바이 시그널이 그렇게 자주 뜨지가 않죠. 이거 전에가 최근에 언제냐? 2020년 12월 비트코인이 19,000불 할 때 떴었고 그 전에도 그렇게 자주 있지가 않던 게 바로 바이 시그널이었거든요. 이번에 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가장 또 이게 또 요즘 또 유행인 게 트위터에서 유명 인사들이 얘기를 해주면 가격이 확 떠버려요. 크립토 시장이 또 특성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잭 도시, 트위터와 스퀘어, 그 CEO죠. 그래서 이 잭 도시가 크립토 이렇게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밑에다 답장을 달아놨죠.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하트를 안 해놨네요. 제가 하트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칠했어요. 예,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명 인사들이 크립토를 언급해주면 또 훅 떠버리죠. 특히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엄청났었죠.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이제 비롯한 비트코인과 또 도지 이런 게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또 많이 올랐었던 게 또 많이 관심이 많은데, 코인베이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코인베이스에서도 오늘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Taking a day trip to the moon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얘기를 코인베이스에서 트윗으로 남겼네요. 하루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하루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인베이스에서도 이런 트윗을 좀 올려놨네요. 이거 기사 보셨을 거예요. 15억 달러 규모 선순위 채권 발행 예정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프로덕트 개발 및 투자 등 일반적인 기업 운영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여러분, 코인베이스에서 본인들의 그 이제 잉여 자금이 남고 본인들의 이제 자금이 남으면 그거 가지고 코인 투자하겠다 했죠. 근데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래서 우리가 노려보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채권 발행은 결국에는 다시 코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 코인베이스 채권 발행 이런 걸 이제 언급하면서 수요가 너무 몰려가지고 지금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좀 높여놨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 이런 뭐 표현까지 했는데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예전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런 자금 순환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또 9월 17일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엘살바도르가 결국 비트코인 법정화폐가 되었죠. 뭐 지금 쓸모 있건 말건 간에 뭐 사람들이 시위를 하건 말건 간에 아무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국가가 이제 툭 찔른 거죠. TV란 것은 뾰족한 건데 이제 툭 찔러가지고 어떤 사건이 유발했으니 그 다음 국가는 누구인가요? 한 거예요. 근데 게시글을 하나 썼다는 거예요. 요 글을 하나 썼거든요. 적어도 한 국가는 경제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암호화폐로 발생되도록 할 것이다. 이런 거를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020년 1월에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실현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다른 국가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또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얘기를 썼냐? 2020년에 1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기술 스타트업이 오늘날 인터넷과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 스타트업이 이 크립토의 구성 요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공간으로 크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이거 언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 국가에서는 경제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암호화폐를 발생하도록 정리해서 보자면 라울팔의 이야기에 성장주 불이 붙는 케이스가 보통 9월에서 12월 이때 특히 4분기였다. 구겐하임에서의 그런 이런 논리도 한번 봤고요. FOMC 스케줄로 한번 점검해봤고요. 비트코인 4년 사이클에서 연수익률 측면에서 현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